네, 먼저 소시오 사이언티픽 이슈라는 말은 그 어떤 단어 앞에 이제 소시오 이런 식으로 접두어가 붙으면 이제 그 내용이 뒤쪽에 붙는 그 앞에서 뒤에서 관련돼서 앞으로 가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영어로 해석하는데요. 이제 과학과 관련된 사이언티픽 과학과 관련된 소시오 사회적인 이슈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과학 관련 사회 윤리적 쟁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쟁점이라는 단어의 특성상 정답이 없고 논쟁적이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제까지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영어로 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공학에서나 아니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루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정답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얼터네이티브 솔루션이라고 하는 대안 그리고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도 그와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이슈라고 하면 뭔가 얼터네이티브 솔루션도 아니고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한 서로의 논쟁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최근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보면 배아복제,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식품, GMO 식품, 그 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그 다음에 DTC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 다음 나노 기술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분명히 인간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지금까지는 그 기술로 인한 긍정적인 사회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 사회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요구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정답보다는 가치 판단, 그리고 가치가 왜 선행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원자핵 발전, 그 다음에 GMO 식품의 약간 형상화한 사진이죠. 토마토에 새로운 약물을 주입한다 이런 건데, 오른쪽은 이제 기후 변화, 온난화 때문에 문제가 된 이제 북극곰과 펭귄이 갈 데가 없다, 약간 이런 사진입니다. 네. 네. SSI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나가게 되는 글로벌 시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과학적 소양을 강조한다. 영어로 scientific literacy라고 하는데, 리터러시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 소양이라는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최근에 많이 중시하고 있습니다. 컴피턴시라고 하는 역량과 비슷한 개념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소양과 역량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하튼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SSI를 다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 쟁점이 되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SSI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SI에 대한 올바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 능력은 물론 지식이 근본이 돼야 되고, 그 근거를 찾아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근거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논의 후에 나타나는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SSI 해결에 대한 책임감 및 실천, 이제 SSI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갈 때 내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주체적인 사람이다, 무슨 주체적인 그룹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런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과학적 소양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 지식이나 본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SSI 교육 자체가 과학 지식이나 본성에 대한 이해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SI는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 필요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무나 대중과의 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본인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학 기술이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대중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소통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초등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한 것들을 이 SSI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네, 다음으로 STS 교육과 SSI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6차 교육 과정 정도 때부터 STS, 과학기술사회관의 관련을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구성주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이야기됐던 그 교육 방식의 STS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SSI 교육을 받았다기보다는 STS 교육 과정이 쭉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마 중학교 정도, 초중학교 정도 교육을 받으셨을 테고, 그리고 이 SSI 교육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아직까지 이제 현장 교육에 적용되기보다는 지금부터 적용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은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 라는 기본적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육 방식에는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 사회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도 동일하고요. 과학적 소양이나 시민의식을 함량해야 한다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제가 1차시 강좌에서 소개드렸던 책 중에 언던 사이언스라거나 어떻게 과학 지식에 대해 공유되고 있는가 이런 책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STS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STS 교육에 비해서 다만 SSI 교육은 개인의 인성 및 도덕성의 발달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S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련성, 과학기술, 사회 간의 관련성에 대해 얘기한다면 SSI 교육은 개인의 인성, 도덕성, 소양 이런 것들에 대한 발달을 교육을 통해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교육에서 SSI 교육을 통해서 함량할 수 있는 인성적 측면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보았는데, 첫 번째가 생태학적 관점으로 생태학적 세계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도덕적 공감력, 세 번째가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씩 간단하게 나눠보면, 생태학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 인간과 자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구,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3차 시쯤 다시 강의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것도 생태학적인 세계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감, 도덕적 공감력에서는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민감성, sensitivity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존중,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은 왜 이렇게 될까, 이걸 이해하면서 추후에 얘기하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논의를 통한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감적 이해와 배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 그 배려를 위해서는 공감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에서는 책임의식, 실천의 의지, 처음 얘기 드렸던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진다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같이 볼 건데요.
그 과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 쟁점의 예로 이런 주제들이 있죠. 이제 우리 수업에서 뭐 기후변화, 환경문제, 자연재해, 생명공학, 건강, 우주개발, 신소재 개발, 자연고갈,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보과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다루는데 조금 더 그 다양한 주제를 이넥트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수업 자료로 많이 사용하던 것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로 맞춤하기, 뭐 유전자 조작, GMO 식품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자이너 베이비라고 하는 맞춤아기라는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아기로 자녀를 치료하는데 그 사용했던 뭐 이런 것들 그 줄기세포 기술을 이제 특정 배아를 가려내서 골라내서 이제 질병이 없는 정상적인 배아를 골라 탄생시키는 이렇게 디자인해서 탄생시키는 아기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건강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지 않냐라는 이슈에 대한 뭐 쟁점들, 건강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 혹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화로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첫 번째 아기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백혈병에 걸린 아기를 아기의 그 건강을 위해서 그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데 이 새로운 아기는 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백혈병이 걸린 아기를 치료하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해가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서 맞춤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부터 계속 피를 뽑고 골수를 뽑고 줄기세포를 뽑고 뭐 이것들이 몸에서 잘 성장하게 촉진제 주사를 맞으면서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 태어난 아기는 이 아기의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어느 날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고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가타카라는 이 영화는 뭐 신의 아이, 뭐 빈센트의 운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범죄자의 가능성을 띠고 있고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고 31세에 사망하는데 이 빈센트의 운명에 좌절한 부모는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진 그의 동생 안톤을 다시 출생을 합니다. 뭐 결론까지 얘기하면 영화가 재미없어질 테니까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맞춤아기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기술이 있다면 우선인간, 이제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제 디자인이 가능한 아기라는 뜻이니까요. 재벌 2세들은 다 뛰어난 아이들만 태어나게 되고 돈 없는 우리들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만 가는 게 지금 뭐 그런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킬들을 넣어서 너는 어떤 아기를 만들어낼 거냐, 나에게 돈이 얼마 있으면 어떤 수준의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해보기도 했는데 뭐 사실 그 활동은 여기서 하기는 좋지 않은 활동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사례로 원자 핵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최근 지도는 아니고 이제 몇 년 된 지도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서울 발전기술원의 영광, 고리, 월성, 울진 이쪽으로 해서 일이 있었는데 지열 발전 뭐 이런 등등 원자력 발전의 문제로 인해서 몇 년 전 여러분들 전해에 수능 칠 때였나 그때쯤 경주 포항 지진 때문에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 2019년에 원자력 발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시민 투표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뭐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대체로 연료가 풍부하다, 친환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은 그 반대쪽에 있는 단점에서의 폐기물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화력 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는 원전 기술이 우수하지만 미검증인 부품을 사용하거나 조작이 실수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성이 매우 좋으나 수문 비용이 크다.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